안녕하세요. 정형외과에서 20년째 무릎 관절을 보고 있는 심재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보걱보걱 하는 소리가 나거나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무릎 관절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은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슬개골, 이렇게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과 뼈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은 아주 뽀얗고 하얗게 생겼는데요. 하얗다는 얘기는 피가 잘 가지 않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는 영양과 산소도 공급하지만 조직이 손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재생, 재건하는 중요 물질들을 나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피들이 잘 가지 않는 조직이라는 얘기는 재생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망가진 연골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은 결국 많이 쓰면 닳게 되겠죠. 많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써도 닳게 되죠. 결국 무릎 관절의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많이 쓰는 것과 잘못 쓰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바닥에 쪼그려 앉는 거예요. 환자들이 흔히 오셔서 저는 방바닥에 양반다리 안 하고 다리 펴고 앉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반다리가 범인이 아니고요. 방바닥에 앉을 때 쪼그려 앉는 자세를 거쳐서 앉고 일어서게 되는데 이때 무릎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세의 무릎의 접촉면을 100으로 본다면 쪼그려 앉게 되면 무릎의 접촉면이 15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체중은 그대로인데 면적이 15분의 1로 주니까 무릎으로 가는 부하는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바닥에 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무릎은 인대나 힘줄과 같은 연부 조직으로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운동을 안 하시거나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무릎에 미세한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좀 더 빨리 진행하게 되는 거죠. 가끔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통증이 없는 소리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갑자기 시작된다면, 특히 안쪽 혹은 뒤쪽에 통증이 갑자기 생기면 이런 경우는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통증이 발생된다면 인대 파열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중년 이상의 분들이 걷거나 계단 다니다가 이렇게 뜨끔하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시다면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부으면서 열나고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요, 화농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급성 통증, 갑자기 생기는 통증이나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통증과 함께 붓는다든가 열이 나면 빨리 꼭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통증일 수도 있지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등, 알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환자들이 오셔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릎이 아프면 안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급성 통증, 점점 악화되는 통증은 손상받은 조직이 2차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또 의사 선생님께 빨리 오셔야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만성 통증입니다. 기존에 이미 관절염이 있는 경우의 통증은 오히려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마르면서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늘어나게 되고 통증이 악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이 있으면 못 움직이게 되니까 근육은 더 마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관절염의 통증은 오히려 소염제를 먹어가면서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운동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걷기 운동, 수영,
자전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가급적이면 체중을 실리지 않으면서 무릎의 근력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이에요. 먼저 수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수영은 체중이 물이 받아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수영을 하시게 되면 근력은 늘게 되면서 우리가 무릎으로 가는 부하는 적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이 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실내 자전거들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의자가 체중을 받치게 돼요. 그러면서 무릎에 운동을 하게 되니까 허벅지 운동을 하면서 근력이 증가되게 되면서도 무릎에 가는 부하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걷기 운동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모든 운동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허벅지 근육도 강화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오기 때문에 뼈에 자극이 돼서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또 단순히 걷는 운동은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리도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팔도 움직이기 때문에 전신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걷는 운동을 아주 권유하는 편입니다. 또한 걷는 운동은 언제든지 우리가 운동화만 있으면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아주 손쉬운 운동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관절염이 엄청 진행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거는 50대 여성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무릎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80대 여성의 사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80대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80대 어르신은 무릎도 튼튼하고 운동도 잘하셔서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운동하면서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50대 여성분은 양쪽 모두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참고 참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결국 무릎은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노인의 날을 맞아서 100세가 되신 어르신들에게 나라에서 청려장을 증정했는데요. 그 숫자가 2,500명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100세 시대에 꼿꼿이 걷고 움직이시려면 무릎 관리는 필수입니다. 무릎 관절은 안 늙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쪼그려 앉기와 같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망가지는 속도를 늦추고 운동을 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안 아프고 즐겁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무릎 건강 잘 노력해서 다 같이 지켜나갑시다.